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과거서부터 거슬러 와 마치 연어 한 마리의 연어가 그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부채 덩어리입니다. 강동역 현대코아는 조세 채권만도 상당하고 수십억이 되고, 그리고 이 부실 채무자들이 이 베이스 캠프입니다. 부실 채무자들의 베이스 캠프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은거지며. 무슨 말이냐면 어 봄, 여름, 가을에 이렇게 막 싸질러고 막 이렇게, 우리가 야구 그 전지 훈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구 선수들이 봄, 여름, 가을에 시합을 많이 뛰고, 겨울에는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하면서 베이스 캠프에 가서 몸보신을 하죠. 그리고 야구 훈련도 하면서 따뜻한 그 남쪽 나라에 가서, 자, 부실 채무자들의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강동역 현대코아는. 그래서 이 부실 채무자들이 관리위원회다 임원들이 다 들러붙어서 여러분들의 미납 관리비를 수취하고 삥 뜯고, 그리고 그 부실 채무자들이 화의로 인해 파산 이런 등등으로 돈도 없어서 파산도 제대로 못한 20 파산 폐지, 세원기공에. 자, 그 후에 그 부실 기업의 그 임원들이 현대코아에 눌러앉아 여러분들의 마치 수호지에 나오는 양산박 그 깡패 새끼들처럼, 양산박 두령 깡패들처럼, 응? 그 구분 소유주들의 또 그 임차인들의 월세를 삥 뜯고, 어? 자, 그렇게 해서 먹여 주고 키워 줬더니 이제는 이 부실 채무자들에 엮인 이 부실 채권자들이, 어? 전국구 부실 채권자들이 놀러 오는 놀이터로 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본다는 거에 대해서 귀찮아하고 재미없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에 작년 중년과 작년 세월에 중년 세월을 다 건너뛰고 이제는 이 부채덩이와 빚더미를 이 위반 건축물들을 자신의 상속인들에 넘겨줘야 하는 그런 고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이 세원 이 20파산 폐지단, 이 세원기공의 그 부실 임원들의 빌붙어서, 응? 어떤 이득을 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구분 소유주들의 탈을 쓴, 이 바보들, 어? 그리고 이 부실 채무자들의 유착해서, 응?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구분 소유주들 선의의 이 무지한 구분 소유주들을 끌고 갔던, 당신들 잘 들어. 1층 윤씨, 1층 신씨. 당신들한테 하는 얘기야. 잘 들어. 어? 이 재미 좋았지? 그런데 어떡하냐? 어? 이 빚더미며 이 저기 뭐야, 이 위반 건축물들 니네 자식들한테 물려준다는 거 생각 안 해 봤어? 어? 정신 차려. 야, 윤씨, 신씨. 당신은 인생을 낭비한 거야. 자, 그러면 어? 여러분, 강동역 현대코아 포기했어요, 거의. 세무서도 마찬가지고. 어? 뭐 대부분의 구분 소유주들을, 어? 선하다고 해서 분류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다 똑같은 놈들로 취급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 자, 그러면 다시 또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들을 쭉 보다가 이 공사대금 대법원 판결에 2003년도에 이 공사대금 세원기공과 원고 현대산업개발과 피고 세원기공 간에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2003년에 공사대금 소송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자, 2003년 7월자 판결문에 보면 글씨를 좀 더 키울까요? 자, 이 사건 근저당의 채권 최고이익으로 여러분, 이 근저당을 수긍할 수 있고, 그런데 이 근저당과 저당권 그리고 앞서 그 피보정 권리인 처분 금지 가처분 그 95개의 물건들 또는 78개의 물건들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 판결문이 지워지는 바람에 일단은 그 근저당권 설정에 그 가처분에 기이한 95개의 물건들로 전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근저당권 설정 가운데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 원고가 처분금지 가처분 조치를 해둔 이상 위 근저당 설정 등기 절차에 이행할 명한 조치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자, 중간에 근저당 설정이 처분금지 가처분에 한 근저당 설정이 처분금지 가처분을 했음에도 어떻게 소유권에 제3자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구나. 자,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1998년 6월 25일 피고가 세운기공이 화의 개시 신청을 해서 7월 11일 1998년 7월 11일 회사 재산 보전 처분이 떨어지고, 그리고 11월 5일 화의 개시 결정을 받아 98년 12월 10일 화의 인가가 결정이 되고, 피고한테 화의 인가 결정을 받았고, 그리고 12월 31일 날 98년 12월 31일 날 화의 인가 결정이 확정 났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사 세원기공과, 그러니까 원고 현대산업개발과 원고 현대산업개발과 피고 세원기공 간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1999년 11월 3일에 접수되어서 2003년 7월 8일까지 갔습니다. 자, 그리고 세원기공 소유 98개 물건들 뭐냐면, 이렇게 총 95개 물건들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이 빨간 부분들은 앞으로 다루어 갑니다. 지금 앞으로 벌어질 영상들입니다. 자, 이거는 세원기공 소유 95개 물건들에 대해 이렇게 주문을 했다. 지난 영상들에 보면 98년 10월 1일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한 그 처분금지 가처분의 그 채권 최고의 근저당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 최고의 8억 2,368만 원 근저당 설정 등기 절차를 2002년 7월 12일 보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청구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56억 341여만 원의 채무자 피고의 저당권 설정 등기 절차를, 그러니까 피고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저당권의 설정 등기도 하라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했던 것, 2002년도에 했던 그 음? 2002년에, 그러니까 이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그 과정 중에서도 저당권 설정 등기를 이행하라고 하네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왜 1998년 10월 1일에 근저당 설권 설정 등기 절차를 하라고 했을까? 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그 확정이래. 2003년에. 자, 그러면 앞서 그 대법원의 판결문에서 95개 물건이 처분금지 가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그 피담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존하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는가 궁금하시죠? 자, 그리고 98년 10월 1일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절차를 왜 2003년에 가서야 2003년에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이 내려졌는가? 또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자, 99 카합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그 95개 물건들이 접수일은 1999년 11월 25일, 그리고 1999년 12월 3일에 인용되었다. 그리고 음, 서울 고등법원에 2002나 25145에 그 항고로 접수를 해서 서울 고등법원 2002나 25145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으로 어? 접수를 했고 항고를 했고, 누가? 채무자인 세원기공이 항소가 기각되었다. 자, 그리고 나서 명령이 난 게 종국 결과에 항소 기각, 위 당사자 사이에 99 카합 처분금지 가처분의 기에 별주 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 95개로 일단은 전제를 하겠습니다. 가처분 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그렇죠? 아하, 그래서 이 2003년도에 가서야 저당권 설정 등기 절차도 이행하고 근저당권 처분금지 가처분에 기한 그 피담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절차를 해라 라고 했던 것을 알겠습니다. 자, 그 내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막은 자, 이 내막은 아, 자, 2009 가합 14598 승낙의 의사 표시를 구하는서 이게 뭐냐? 어, 어떤 채권 채무자 관계에서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해달라라는 구하는 소송입니다. 자, 이거 원고가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의 5명이고 그 피고 당사자는 중소기업 대표, 그리고 피고 당사자 자, 저희 김혜자, 그리고 피고 당사자 김만선, 피고 당사자 이종문, 피고 당사자 공준봉, 그리고 피고 당사자 주식회사 이씀 대표이사 김만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접수일이 2000년, 전국 결과는 약 석 달 뒤에 원고가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무슨
이 판결의 내용이 어떠했을까요? 자, 그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이천가합 14598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원고 현대산업개발. 피고 중소기업은행, 그리고 김혜자 김만선 씨, 이종문 씨, 공준봉 씨, 그리고 이씀 대표이사 김만선 씨. 자, 주문. 원고에게 피고 중소기업은 이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해, 그리고 피고 누구는 그 피고들은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해 각각 자기 그 서울지방법원 광동등기소 2000년 427 4월 27일 21577로 말소 등기된 같은 등기소 1999년 12월 3일 접수된 69635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의 회복 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라.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보았더니, 자, 2000년 4월 27일 접수 고로 말소 등기된 가처분 등기의 회복에 대해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찾아보니까 2000년 427, 자, 이거 보이세요? 자, 아까 처분금지 가처분, 그죠? 99 카합 2969 접수일 99년 12월 3일 69635.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이 6번에 해당하는 가처분이 말소가 됩니다. 아하, 말소가 되었구나. 접수 2000년 4월 27일. 무슨 이유로? 화의 인가 결정에 대해서 1998년. 그래서 2000년 4월 27일에 1999년 12월 3일에 99카 합 2969의 99개의 물건들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이 말소가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처분에 대한 그 말소가 됐던 거를 회복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라라는 청구 소송을 현대산업개발이 각 피고인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중소기업은행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해, 그리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그 뭐 이용할 수가 자, 원고는 세원기공 사이에 세원기공 소유 별지기대 각 부동산에 관해 1998년 10월 1일자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근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1999년 12월 3일 99 카합 2969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95개 물건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같은 날 69635 그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1999년 12월 3일에. 자, 이거는 앞서 볼 수가 있죠. 등기부 등본에. 자, 여기에서도 보여드립니다. 99 가합 2969. 처분금지 가처분은 그 갑구에 해당하는 사항이니까, 왜냐? 소유권이니까.
자, 99 가합 2969 보이시죠? 매매, 증여, 전세, 저당권, 일체 처분 금지 가처분, 근저당 설피 보정, 보전하는 권리는 뭐다? 근저당권 설정 청구권에 보호하기 위한 조치, 처분 금지 가처분, 99 가합 2969. 왜? 소유권이 이동되면, 이전되면 그 피담보 채권의 그 채권자의 현대산업개발의 채권이 소유자로 통해서 이동이 돼 버리니까 이전하지 말라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말라고, 아직 근저당권을 행사하기 전이니까. 왜냐? 화의에 있었으니까. 화의 중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화의 후에 하자라고 했었으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처분금지 가처분을 일단은 해 놓은 겁니다. 자, 언제? 99년 12월 3 일. 자, 보이시죠? 자, 그런데 어 이 가처분 등기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했는데 1999년 12월 3 일에 한편 세원기공은 서울지방법원 98고 145로 98년 11월 5 일에는 화의 개시가 신청이 되었고, 화의 개시 결정, 그리고 1998년 12월 10 일에는 화의 인가가 결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가처분 등기는 서울지방법원 강동등기소 화의 인가 결정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아, 화의 인가 결정으로 해서 앞서 본 대로 그 폐쇄 등기에서 보신 대로 화의 인가 결정으로 인해 이 가처분 등기, 처분금지 가처분이 말소되었구나. 왜? 화의에서는 그 법원 직권으로 가압류 가처분 화의의 이전으로 인해서, 응? 화의 결정, 화의 개시 신청 이전에 의해서 일어난 가압류라든가 가처분은 재산 보존 처분을 위해 어,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가 됩니다. 자, 나머지 뭐 담보 물건에 해당하는 전세권 저당권은 살아 있고, 다만 그 가압류 가처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중지가 되죠. 근데 중지가 되었단 말은 말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 등기가 말소된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별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마쳤다. 아, 그랬던 것이구나. 가처분 등기, 이 처분금지 가처분이 말소가 되어서 별지 기재 목록에 부동산들이 소유권 이전되고, 그리고 그 소유권 이전된 그 소유권자가 그 채무액이 있어 근저당권자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살피건대 화의 절차 중에는 화의 채권에 관해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고, 화의 개시 전에 화의 채권에 관해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은 화의 절차 중 이를 중지하며, 화의 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 이와 같이 중지한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나, 이 사건 가처분은 화의 인가 결정 이후 1999년 12월 3 일에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화의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 등기의 말소 등기는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 할 것이므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가처분 등기 말소된 이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받은 자들로서 이 사건 가처분 등기의 회복 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현대산업개발에게 위 회복 등기에 관한 승낙 의사 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현대산업개발의 피고들에 대한, 응? 방금 보신 피고들 뭐죠? 뭐죠? 중소기업은행, 피고 중소기업은행, 그리고 김혜자 씨, 김만선 씨, 이종문 씨, 그리고 공준봉 씨, 이씀 대표이사 김만선 씨에게
현대산업개발의 가처분 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의 말소의 회복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앞서 그러니까 근저 이 처분금지 가처분이 회복이 되었으니까 이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1998년 10월 1일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절차도 이행하고 2002년 7월 11일에 저당권 설정 등기도 이행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물건들은 그 95개 물건들 중 어떤 물건들이었을까요? 자, 그래서 중간에 소유권 이전되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건 중소기업은행에 근저당권자로서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한 것은 자, 이렇게 쭉 별첨에 부동산 목록이 나오죠. 자, 이거를 해독하는데 저도 무척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난 것에 정리를 해보면 95개 물건들 중에 자, 이 빨간 것들 주로 자, 우리 95개 물건들이 지하 2층에 6개, 지하 2층에 6개, 지하 1층에 15개, 그리고 1층에 9개. 지금은 9개 물건이 세운기공의 9개 물건이 향후 138호와 153호로 4개씩 4개 3개가 138호, 153호로 이제 합병이 되었죠. 먼 훗날 2015년 16년에 가서야. 그리고 2층은 46개. 2층이 제일 많습니다. 2층 분들은 이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4층 분도 지금 나 홀로 소송으로 홀로서 대응하시는 분도 유심히 잘 보세요. 19개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95개가 일부가 33개 물건 그리고 5층에 507호 포함한 총 34개 물건이 일부가 소유권 이전 그리고 중소기업의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채무자인 주로 이제 김혜자 씨, 김만선 씨 그리고 이브마트 향후 있음으로 변경 등기가 되죠. 자, 똑같은 회사가 자 그렇게 해서 근저당을 설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저당에 그래서 그 피고의 그런 소유권이 이전된 것들 그리고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 설정 된 것에 가처분에 말소됐던 것을 회복하라는 승낙의 의사 표시에서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승소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소유권이 일부 이전됐던 자 피고들의 항목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4층에는 18개, 18개가 19개 중 4층에는 18개 그리고 2층은 없고 그리고 1층도 없고 그리고 지하 1층에는 뭐 이렇게 15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의 15개 중 10개의 물건이 소유권 이전되었고 그리고 6개의 물건이 지하 1층에는 6개 중 5개의 물건이 소유권 이전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은행에는 이렇게 4층 여러 물건들, 지하 1층 여러 물건들, 지하 2층 여러 물건들의 19개가 이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었고 김혜자 씨가 소유권 이전되었고 김혜자 씨로 세원기공의 물건에서 김혜자 씨로 이전되었고 15개가 김만선 씨가
이렇게 지하 1 층, 지하 2 층에 이 6 개의 물건들이 소유권 이전받았고, 그리고 이브마트 이씀이 4 층에 11개 물건을 소유권 이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준봉 씨가 4 층에 하나의 물건을 이전받았고, 매수받았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되었고, 이종문 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이 이렇게 고생을 했다. 처분금지 가처분, 그리고 이 근저당 처분금지 가처분, 근저당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에 자신의 공사 대금인 피담보 채권이라 함은 자신이 받아야 할 빚, 그리고 담보 잡은 물건의 담보 잡은 음 그러니까 저당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되고,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지 그 물건을 담보 잡을 수가 있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 잡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자, 그래서 음 처분금지 가처분을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하지 말라고. 자, 그리고 나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그러니까 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가처분이 말소됨으로써 근저당도 말소되었다가 다시 회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2003 년에, 아니 다시 근저당을 설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화의 인가 후에 하자고 했다가, 그죠? 화의 인가 후에 하지만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 놨고 둘 양자 간에 근저당권 설정 약정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처분금지 가처분에 기여해서 근거를 해서 이제 음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판결, 그리고 2002 년에 가서 저당권도 설정해라. 보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은 2003 년에 이러한 판결이 내린 것은 뭐냐? 화의로 인해서 중간에 어 처분금지 가처분은 화의 인가 결정 이후인 1999년 12월 3일에 했으니까 중간에 말소되었던 그 처분금지 가처분을 다시 말소하라. 하지만 중간에 이런 피고들한테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고들에게 말소 회복을 하라. 말소에 대한 회복 등기를 승낙을 해달라라고 했던 것이고, 현대산업개발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일부 이전되고, 그리고 앞으로 다룰 영상에 KMS, ENC 등의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95위의 물건들 중에서, 자, 이러한 것들이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강동역 현대코아의 대부분의 구분 소유주들도 혼란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세원기공에 마치 무슨 대단한 백이라도 있느냐, 그 부실 기업이 어떻게 저렇게 상존해 갈까라는 것을 이런 자료를 통해 분석을 하지도 않은 채 정보의 비대칭과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그냥 월세만 받으면 돼. 우리 이런 거 몰라도 돼. 우리가 이렇게 뭐 세원기공하고 현대산업개발하고 싸우고 뭐 월세도 안 받고 그러면 우리가 월세만 받으면 그만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미친놈들이, 응? 정신병자들인 일부인 구분 소유주가 1층 윤 씨나 신 씨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어? 막 세원기공, 망한 세원기공이라는 법인 임원들의 빌붙어서 썩은 동아줄을 마치 황금밧줄인 양 붙잡고 물고 늘어져서 구분 소유주들을 끌고 갔던 것이죠. 자, 그렇게 구분 소유주들, 그런 정신 나간 소유주들이 없었다면은 이런 세원기공의 법인 임원들은
진작에 강동역 현대코아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들이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 강동역 현대코아의 임차인들, 임대인들을 괴롭히고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삥 뜯는 그런 해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어 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응? 이거를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까? 어? 그래서 이것은 부실 체납자들에게는 뼈를 깎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어? 그 세원기공 관계 기업에 빌붙어서 응? 화의법의 화의 절차 중에서 소유권이 이전되고 하는 그런 거에서 어? 그런 게 마치 대단해 보이니까 빌붙어서 "월세라도 받자."라고 하면서 구분 소유주들을 끌고 갔던 어? 그 바보 멍충이들. 하지만 자기가 그 위반 건축물인 부실 채무의 어? 그 물건들을 자식들한테 상속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게 된 소탐대실한 그 바보 멍청이들.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왜? 지금까지 세원기금 반기 법인들에 빌붙어서 연명해 갔으니까 어? 경제 공동체이면서 뭡니까? 운명 공동체. 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그런 애처로운 인간들에게는 사과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어? 그리고 순진하고 무고한 구분 소유주들은 자, 이런 자료들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현재를 대비하고 미래를 보는 눈을 키우게 하고 어? 그리고 지나가는 제3자들에게는 이런 강동역 현대코아의 눈물 어린 과거가 있었다. 피땀 흘린 가래침을 뱉을지언정 이런 거를 돌아보고 당신은 절대 함부로 상가를 분양받지 말고 그리고 어? 그 이 영상처럼 분석해 가라. 어? 그리고 강동구청과 그리고 이 강동세무서에게는 어? 늦게라도 구분 소유주들이 정신을 차렸으니까 '앞으로는 우리는 처신을 잘하겠다.'라는 그 믿음과 그런 어떤 신뢰를 주고 건축 행정에 협조하고 세무 행정에도 협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영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뼈를 깎는 자기 비능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니만큼 자기 반성이나 나를 욕할 시간에 이 영상을 만드는 나를 욕할 시간에 자기 반성들이나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